자, 오늘 원앤원 플러스 옥션이라고 하는 사이트 여러분들 들어가 보셨나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셔가지고 한번 이것저것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앤원 플러스 옥션은 원앤원 플러스 인베스트에서 옥션 페이지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컨설팅을 제가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하는 강의는 처음에 부동산 경매란 이걸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경매하고 매매하고 중개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왜 경매 하나? 요즘 최근에 말하는 부동산 회사에서 말하는 경매하고 수준이 틀린 거예요. 이거는 정석으로 하는 겁니다. 정석으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법원에 가셔서 직접 입찰에 참여하셔가지고 어떻습니까? 낙찰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좀 배우시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유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도입분으로서 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종류 있잖아요. 종류하고 기본적인 해설, 경매 취소 방법 뭐 이런 간략한 부분들 여러분 컨텐츠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일단은 경매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 자, 어떻게 보면은 경매라고 하는 것은 자, 돈을 빌려준 사람 있잖아요. 그럼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경매를 받으려고 그 현재 있는 부동산에다가 어떻습니까? 가압류를 건다거나 또는 그거 가압류를 어떻게 나중에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압류 절차를 통해서 돈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죠? 딱 은행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대출을 받을 때 뭐를 해주죠? 근저당을 잡지 않나요? 여러분들 대출을 받을 때 여기가 10억짜리다 그러면 5억을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에서는 아무 절차도 안 하고 5억을 그냥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근저당을 잡는단 말이에요. 근저당을 잡아서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다가 표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이 부동산을 통해서 얼마를 빌려줬다라고 하는 것을 채권을 확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은행 측에서는. 맞죠? 그런 절차도 없고선 그냥 무조건 그냥 돈 빌려주면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서는 돈을 또 어떻게 받아요? 맞죠? 이런 걸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은행에서는 근저당을 잡게 되는데, 만약에 근저당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 쪽에서는 부동산을 어떻습니까? 부동산을 갖다 경매를 진행을 해서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절차들을 갖다가 우리가 경매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 경매를 하는 주체는 법원이에요. 우리가 사고팔고 하는 것은 서로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하는 건데 그런 매각하는 그런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중간에서 법원에서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슨 경매냐, 이게 경매 사건이다, 경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법원이라고 하는 관청에서 어떻습니까? 강제 매각하는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과 개인을 매도하고 매입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법원에서 개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간단하죠, 그죠? 이렇게 이런 절차가 있고, 근데 이런 경매 절차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실질적인 경매가 있고 형식적인 경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매는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는 강제 경매가 있고 임의 경매,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강제 경매, 임의 경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또는 여기서 경매 말고 공매라는 게 또 따로 있잖아요. 공매라는 게. 공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그 세금 같은 거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서 세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경매 진행을 하는 것이 이제 공매 절차를 밟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실질 경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강제 경매, 임의 경매. 이거 두 가지를 통해서 경매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임의 경매 같은 거는 있잖아요. 임의 경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경매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실행을 하잖아요. 근데 돈을 안 갚아, 채무자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은행에서는 경매 절차를 통해서 대금을 환수하죠. 대부분 이런 근저당이라든지 저당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채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가 임의 경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자, 돈을 빌렸어요. 서로 돈을 빌려준 사람 갖다가 채권자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돈을 빌린 사람 갖다가 채무자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갖다 차용증 같은 거 쓰잖아요.
차용증 같은 걸 쓰는데 차용증만 가지고서는 어떻습니까? 채권을 담보하기가 힘들죠? 담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어. 근데 돈을 안 갚아. 어? 얼마씩 이자를 주기로 했는데 돈을 안 갚아. 그럼 어떻습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뭔가를 담보를 해야 되는데 담보할 게 없잖아요. 받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채무자의 부동산에다가 가압류를 칩니다.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차용증만 가지고서는 어떻습니까? 채권이 담보가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에다가 가압류를 치는 거야. 내가 이 정도의 금액을 이 사람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일단은 부동산에다가 가압류를 쳐놓고 그 다음에 그 가압류된 그 부동산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야 돼요. 이해가 되죠? 부분들이. 그냥 이거 돈이 얼마 거래가 됐다 이런 것만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압류를 쳐놓고 일단은 채권을 확보를 해놓는 거예요.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법원에다가 어떻습니까? 나 이렇게 돈을 받을 거 있으니 법원에서 어떻습니까? 판결을 내려주쇼. 해가지고 법원에서 어떻습니까? 확정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러고 갔다가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는데 채무자 누구누구는 채권자한테 이 돈을 갚으시오 라고 어떻습니까? 확정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확정 판결문 가지고 어떻습니까? 부동산을 이제 매각하는 절차가 밟아지는 게 그게 강제경매. 여기 지금 말하는 이 현재 보면은 강제경매에 해당이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차이가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떻습니까?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 담보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 처음부터 그래서 근저당을 잡아놓고 어떻습니까? 부동산을 환가시키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부동산에는 근저당이 없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채권 채무 관계에 기본적으로 차용증이라든지 서로 돈을 빌려준 그런 게 있잖아요. 빌려준 거 가지고 어떻습니까? 나중에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강제경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질적인 우리가 경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경매가 있는데 형식적인 경매는 뭐냐면 이런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고요.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고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이 어떻습니까? 이 부동산에 10명의 지분권자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맞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2명 부부 공동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땅에도 어떻습니까? 공동지분으로 해서 3명, 4명 들어간 경우도 있잖아요. 그 4명 들어갔는데 도대체 그 땅의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내 땅이 어디야? 부분들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 법원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원에다 이 땅을 좀 팔아주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팔아서 이 저산을 n분의 1로 나눠 갖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채권을 회수하기보다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법원에다가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 거 갖다가 우리는 형식적인 매매다라고, 형식적인 경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법률 용어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실질적인 경매의 종류 2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강제경매하고 임의경매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집행권원이 뭐냐? 그거 좀 이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확정 판결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판결문에 의해서 강제 매각하는 절차 이런 거 갖다가 강제경매다라고 얘기하고요. 임의경매는 담보권, 아까 근저당, 저당권 이런 거 있죠. 저당권을 통해서 우리가 채권을 담보하는 그런 경매를 임의경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형식적인 경매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는데 제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요거만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도 있어요. 유치원에 관한 경매, 자조매각, 단주의 경매, 타인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경매 또는 청산을 위한 경매 이런 등등등이 형식적인 매매를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자산이 배분이 됩니다. 이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강제경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법률적인 용어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집행권원. 자, 채무 명의를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맞죠? 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뭘 가진?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그럼 집행권원이 뭐냐면 집행권원이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공정증서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행판결, 지급명령,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화해조서, 조정조서, 그 다음에 확정 판결문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하고 B 사람하고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요. 그냥 차용증 썼죠? 차용증 쓴 것만 가지고선 답이 없어요. 이분들이. 그거 갖다 법원에다 확정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럼 판결문이 있으면 그 판결문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그 채권 채무자 있죠? 채무자의 부동산에 어떻습니까? 압류 절차를 통해서 재산을 갖다 환가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게 바로 뭐냐? 집행권원이라는 거예요. 집행권원. 집행권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다. 그리고 임의경매. 방금 전에 얘기했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자죠? 빌린 사람이 돈을 안 갚아. 자,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집을 샀는데 어떻습니까?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를 안 내면 은행에서는 돈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안 주니까 어떻습니까? 채권을 회수해야 되죠? 그럼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때 돈을 빌려줄 때 근저당을 잡았잖아요. 그쵸? 근저당을 잡았어요. 그게 담보권자가 우선 변제를 얻기 위한 담보권을 실행해. 그 담보권이 뭡니까? 근저당권이에요. 근저당권을 실행해서 매각대금에서 배당 절차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 이런 것이 임의경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제경매와의 차이. 자, 담보물권이 본래 지니고 있는 환가권에 의해서 강제경매 신청이 인정되므로 집행권원은 필요하지 않다. 여기는 확정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임의경매는. 이해가 되시죠? 판결문 같은 게 필요 없고 아까 얘기했던데 근저당권만 가지고도 돈을 안 갚으면 그게 권원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임의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근저당권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근저당권을 가지고 돈을 안 갚으면 경매 진행을 시켜버리면 된다. 이런 분들에게 임의경매다. 그러나 강제경매는 뭡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확정 판결문이 있어야 된다.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강제 신청을 해야 돼요. 이 부분들이. 그게 강제경매, 임의경매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채권 채무 관계 없이 서로 재산권을 어떻습니까? 분배하기 위해서 하는 게 형식적인 경매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자, 강제경매, 자, 인터넷 사건 번호를 조회해보면 옆에 이렇게 강제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원에는 우리 플러스 옥션 있잖아요. 플러스 옥션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사건 번호 옆에 보면은 강제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임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임의경매고 요거는 강제경매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가압류를 걸었잖아요. 가압류. 아까 얘기했잖아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에다가 일단은 가압류를 치는 거다고. 그래서 가압류 친 그 부동산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강제경매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판결문을 통해서. 이게 바로 강제경매다. 이해가 되죠? 부분들이. 또 하나는 그러니까 임의경매는 보시면 알겠지만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 여기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에다가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았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행에서 그 근저당권을 담보로 해서 어떻습니까? 그 경매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임의경매다. 그러니까 대부분 임의경매는 대부분 은행권에서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가압류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어떻습니까? 은행보다는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인 경매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판결문 같은 거는 필요 없고요. 재산을 분배하기 위한 어떻습니까? 절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청산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청산을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데 기업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기업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동산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청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해산을 시켜야 되는데 해산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부동산을 환가하기 위해서 그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청산을 위한 형식적인 매매다. 이건 채권 채무 관계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부동산을 정리하는 절차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접 팔 수도 있는데 안 팔리는 경우는 경매를 통해서 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자,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인 경매 사례가 있는데 자, 지금 보니까 여기 답이라고 하는 천안 서북구 성안읍에 답이 있는데 여기 지분권자가 이렇게 많아요. 응? 지분권자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혼자서 이걸 땅을 팔 수도 있긴 있어요. 권리증이 다 있기 때문에 팔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지분 안에 도대체 내가 위치가 어디냐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정하게 어떻습니까? 재산 행사하기 위해서 이 중에서 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공유 분할에 대한 어떤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뭐 어떻습니까? 낙찰을 받게 되면은 그 낙찰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 거죠. n분의 1로 받는 거예요. 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이게 바로 형식적인 매매예요. 채권 채무 관계는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청산을 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산을 보니까 여기 지금 요 하단에 보니까 채권자가 있고 상속 재산의 파산 관제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회사를 파산시키는 과정 속에서 부동산을 갖다가 환가시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만드는 절차다. 이 부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다.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이 법인을 또는 재단을 파산시키기 위해서 부동산을 현금화 시켜가지고 재산을 나눠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경매는 임의경매 절차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경매가 무엇인가, 경매에 대한 얘기 중에서 형식적인 경매가 있고 실질적인 경매가 있는데, 실질적인 경매는 어떻습니까? 임의경매가 있고 강제경매가 있다 말을 했죠? 이렇게 종류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임의적인 경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근저당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을 어떻습니까?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진행하는 경매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고, 강제경매는 어떻습니까? 아까 이거 집행권원, 그러니까 확정 판결문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법원에서 신청해서 재산권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형식적 경매 같은 경우는 채권 채무 관계라기보다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해관계인들이 재산을 환가시키어서 배분받기 위해서 하는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경매는 한 요 정도에서 다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가지고 있어요.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집을 살 때 은행에다 대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출 받았는데 돈을 안 갚아. 그러면은 어떤 경매가 진행이 됩니까? 임의경매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돈을 빌렸어. 예? 나는 돈을 빌렸는데 여러분 돈을 빌릴 때 언제까지 돈을 갚는다 했어요? 돈을 안 갚았죠? 그러면 여러분들 돈을 빌려줄 때, 내가 돈을 빌려줄 때 은행에다가 어떻습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준 그 찍힌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내가 채권자가 되고 여러분 채무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채권 채무 관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부동산에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부동산에 표시를 해야 돼요. 부동산에 내가 이렇게 채권 채무 관계가 이렇게 있다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그 채무자의 부동산에다가 가압류를 걸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일단은 가압류를 걸어 놓아야만이 어떻습니까? 이런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법원에다가 어떻습니까?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진짜로 돈을 빌려줬냐? 그쵸? 돈을 빌려줬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이자와 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정 판결을 받아서 그걸 갖다가 진행하는 거를 갖다가 강제경매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임의경매하고 강제경매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경매에 대한 이런 간단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야 고객들하고 상담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상담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그 원앤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매 사이트 원앤원 플러스 옥션에 여러분들 무료로 회원을 가입을 하시면 물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설명을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보면 이제 한눈에 이제는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 부분들이. 그리고 혹시 진행하시는 어떤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거나 그러면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저희 사이트를 보고 있는,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는 그런 고객들 있다라고 하면 02-508-522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전문 컨설턴트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며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입찰에 참여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회사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입찰 참여해서 여러분들 좋은 물건을 여러분들 입찰에 참여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잡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알겠죠?